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 사연도 보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랄 것까진 없지만 결혼식을 올렸으니 뭐 이혼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남편과 아들 자랑 유별났던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공감되시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 고향이 목포예요. 대학 진학을 위해 20살이 되던 해 홀로 서울에 갔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인턴, 수련의 과정을 거쳐 한 번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고 실력도 좋아 병원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러다 동료 의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4살 연상 신경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나이도 제법 있고 경제적 상황으로도 여유로웠던 저희는 2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어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초면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마무시한 질문을 쏟아냈고 긴장되는 마음에 다 답해드렸어요. 우리 재환이랑 오래 만났네? 아가씨 고향은 어디야?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엄마, 하나씩 물어봐. 이 사람 초면인데 불편하게 왜 그래? 이 녀석아, 이런 건 원래 초반에 다 물어봐야 하는 거야. 서로 알면서 시간 보낼 나이는 아니잖아. 이런 건 미리 말해놔야 서로의 수준을 아는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담을 주냐고. 자기야, 나 괜찮아. 당연히 궁금해하시는 게 맞지. 어머니 고향은 전남 목포입니다. 부모님은 수산업 하세요. 수산업이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직접 배 타고 나가셔서 고기도 잡으시고요. 수산시장이나 가게, 업체에 납품도 하세요.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의사가 됐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껏해서 생선이나 파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의대 학비 다 대가면서 공부했냐, 이 말이야. 집에 돈 좀 있나 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재벌처럼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참나 없는 것들이 더 하다더니 자존심 지킨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래? 현재환,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허접한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허접이요? 제가 허접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당신 같은 여자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비린내나 안 나면 다행이지. 엄마, 첫 인사인데 좀 살살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래야 길을 잡지. 너 안 그러면 평생 잡혀 산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엄청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옷차림을 보니 온통 명품을 휘감고 계시는 게 상당한 여유가 있어 보이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한참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뒤에서 해도 기분 나쁜 얘기를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미안해, 자기야. 엄마가 저러실 줄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거든? 어디 가서 무시당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알지.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유별나게 키우셔서 자부심이 대단하시거든. 내가 사과할게. 결혼 전에도 이 모양인데 결혼해서는 오죽하겠어? 이럴 거면 결혼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하다 끝내자. 서로 미련 갖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애초에 어머님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잔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 되겠어? 내가 엄마 마음 어떻게든 돌릴게.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 좀 풀어줘. 응? 정말이지? 나 마지막으로 자기 믿는다? 그럼. 나만 믿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한바탕 토해내니 그나마 기분이 좀 풀어지더군요. 저희 친정은 말입니다. 목포에서 대대로 어업을 이어온 집안이에요. 가진 어선만 6척이 넘고
전국의 수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가게나 업체로 납품까지 하거든요. 부모님이 직접 식당도 운영하시고 생선도 팔고 하시면서 매출로만 따지면 월 4천만 원 이상은 거뜬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나중에 개인 병원 차리고 싶으면 보태 쓰라고 미리 물려주신 유산도 20억 가까이 되고요.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모자랄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저런 취급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큰 실망을 하고 말았고 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오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인사 가야 하는데 언제가 좋겠어? 수술 일정이나 이런 것도 봐야 하지? 그렇지? 언제 가야 할까? 말하는 게 왜 그래? 아니, 내가 지방은 학회 일정 말고는 가본 적도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게 뭐 어때서?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가볍게 가면 되는 거지. 자기네 고향 바닷가잖아. 나 비린내 잘 못 맡는단 말이야. 야, 지금 말장난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 정말 비린내 못 맡아. 정말 비위가 약하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 그래서 인사드리러 못 간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하지? 난감하다 정말. 가긴 가야 하는데. 아, 잠깐만. 엄마한테 연락 왔는데 서울에 볼 일 있어서 다음 주에 오실 일 있다는데 그럼 그때 볼래? 나야 좋지. 내가 좋은 식당 예약해둘게. 참나, 진짜 어휴. 좋은 대로 예약해놔. 알겠어. 나만 믿어. 오래간만에 긴장되네. 멋 좀 부려야겠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면. 그냥 평소대로 해도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야. 그래도 어떻게 안 꾸며 깔끔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남편과 저, 친정 부모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반듯하고 예의 바른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셨고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상견례 날을 잡기로 했고 수술 일정이나 병원 일정이 빠듯해 한 달 뒤 서울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남편이 호텔 식당을 예약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견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지도 않는 말로 제 심기, 아니 저희 부모님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가진 부모, 딸 가진 부모로서 자식들이 결혼한다니 마음이 앞서는 건 이해한다지만 좀 지나치다 싶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그래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사위가 된다니 기대되는데요. 사부인도 되게 젊고 예쁘세요. 호호호, 그렇죠? 게다가 또 어떡해요? 돈도 많고 경제적인 여유는 상당합니다. 서로 형편에 맞춰서 혼수나 예단하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집은 아이들 직장과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이는 게 있으니 이왕이면 브랜드 아파트로 하고요. 평수 넓은 건 당연한 거 아시죠? 그리고 반반 부담하는 거 어떠세요? 누가 뭐 해왔니 많이 말 많을 바에 반반 부담해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도 따라야죠. 얼마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살림인데 뭐든지 다 최고급으로 해줄 거예요. 사부인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돈은 있으세요? 생선 장수라고 들었는데 결혼 자금은 있냐고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돈 없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딸 자식 하나 시집 보낼 정도는 거뜬해요. 어디 가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퍽이나 그러시겠죠. 그나저나 새아가는 사는 수준에 비해 사치를 심하게 부리는 것 같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저희 아이가 사치를 부리다뇨?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형편 뻔히 아는데 죄다 명품이잖아요. 저게 사치 아니면 뭐예요? 나도 구하기 힘든 한정판인데 돈 모아서 샀나 봅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다 거덜내는 거 아닌가 몰라요? 혹여라도 그런 일 용납 못합니다. 바로 이혼시킬 거예요. 참, 사돈도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속이 상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어머니께 꼬투리라도 잡힐까 노심초사하셨고 아쉬운 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인 집이 해결해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친정 부모님이 먼저 집을 사주셨습니다. 절반 금액을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받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엄마,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해볼까? 아무리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데 아무 말 없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 사정이 있을 수 있지 돈이 없는 사람 같진 않았다. 이 엄마 안목 믿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 지금 집만 해도 몇 억이야. 괜찮대도 그런 거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여유 돼. 그 정도는 푼돈이라니까. 엄마, 지금 여유 부리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꿀꺽하면 어떡해. 괜찮아.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야. 알아서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보자. 아냐, 내가 물어볼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일이천도 아니고 몇 억이잖아. 엄마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대로 꿀꺽하라고? 어머니, 잘 쉬셨어요? 네가 어쩐 일이냐? 먼저 연락을 다 주고? 다름이 아니라 여쭐 게 있어서요. 뭔데 그러니?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라. 지난번에 상견례에서 집 문제 이야기 하셨을 때 반반 하자고 한 거요. 아, 돈 달라는 거냐? 너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떼먹을까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혹시 잊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깟 몇 억 좀 썼다고 유세야? 주면 될 거 아니니. 이게 어디서 도둑년 취급을 해? 너 시집살이 좀 호되게 당해볼래? 아, 아니에요. 기분 나쁘시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주실 생각이세요? 지금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말이다. 결혼 준비하느라 주변 친척들한테 뭐 돌리는 것만 해도 억이 깨져. 결혼하고 신혼집 입주하고 안정되면 바로 주마. 알겠니? 네네. 그렇게 전달 드릴게요. 아, 참. 너 지금도 이렇게 난리치는데 결혼하고 나서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 어머니, 말씀드렸었지만 저 사치 부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써도 제 돈 쓰고 그이 돈 쓸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말은 한번 잘하는구나. 너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네, 잘하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된 마냥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왔다가도 부담스러울 지경인데 살림에 간섭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밤늦게 찾아와서 밥을 차리라거나 휴일에는 자기랑 드라이브 가자며 제가 쉬는 꼴을 못 봤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자주 오셨지만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 가게서 사다 주시는 거였고 집에 올 명분을 내세우느라 반찬 핑계를 대신 거였죠.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점점 지쳐갈 때쯤 몸이 고단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그래도 네 마누라 될 집안은 집도 척척 사주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는 걸 보니 돈이 많긴 많은가 보다? 그런 거 같아. 나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겠거니 했지. 근데 동료 말이 목표에서 유명한 집이래. 그래? 그 정도야? 지역에서 소문날 정도면 큰 손이나 마찬가진데. 너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마음 제대로 사로잡아라. 아니면 덜컥 애부터 가지던지. 어떻게 그래, 엄마. 섣불리 나섰다가는 다 들킬 거야. 그래, 제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알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차근차근 실행하자고. 그리고 저번에 말한 보험은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이 실장이 처리해 주기로 했어. 사인 필요한데 대충 둘러대고 받으면 돼. 아니면 내가 몰래 하면 되고. 안 들킬 자신 있지? 혹여나 사고 나서 죽으면 보험금 아주 빵빵하게 받을 수 있게 처리해 놔야 해. 내가 누구냐?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 감시나 잘해. 알겠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게. 우리 아들밖에 없다. 사랑해, 아들. 저는 바보같이 잠결에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했고 남편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 위해 당분간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급변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가게들과 계약하고 수산시장과 협력을 맺어야 해서 서울에 자주 올라오셨는데 그때마다 호텔에서도 머물기도 하고 신혼집에 방문하기도 하셨거든요. 남편은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 못했고 출장이다 수술이다 핑계대며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바쁘겠거니 이해하고 사위 얼굴 못 보고 가도 서운 한 티 내지 않고 아무 말 않고 가셨고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고 일부러 친정 부모님을 피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없는 사이에 친정 부모님이 잠시 들리셨고 그날 남편과 크게 다투고 말았어요. 오늘 집에 장모님 오셨더라. 아, 그래? 말도 없이 가셨네. 어쩐 일이시지? 당신 얼굴 보려고 왔겠지. 그런데 비린내가 너무 나더라고. 금방 돌려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돌려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그리고 장모님 좀 그만 오라 해. 울 엄마가 왔다 갈 때마다 해산물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신다니까. 뭐? 왜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처럼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너 같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 어머님은?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같아? 웃기고 있네. 왜 피하는데? 너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같은 병원 근무하면서 내가 스케줄도 모를 것 같니? 왜 피하는데? 장인 장모님한테 비린내 난다고. 너 같으면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보고 싶겠어? 역겨운데.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어쩜 말을 그렇게 싹수 없이 하니? 나는 평생 고귀하게 자라서 그딴 비린내 못 맡아. 너 같은 시골 출신이 고귀한 게 뭔지나 알아? 와, 정말 너무한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 이제라도 알면 됐지. 그리고 가진 돈 좀 제법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개인 병원 차리게 돈 좀 내놔봐. 우리도 자수성가해야지. 이봐, 자수성가는 스스로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성공하는 게 자수성가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냥 빨대 꽂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알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빨대를 꽂아? 지금 그 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야, 너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래 죽상인 거냐고. 아, 벌써 연락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니? 별짓 안 했는데요? 가짜는 소리 하길래 혼 좀 내줬죠. 뭐? 네가 뭔데? 남편 내조나 잘할 것이지 왜 기를 죽여? 너 나한테 죽는다. 아니, 어이가 없네요.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이른대. 이게 진짜. 잔말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아마. 강남에 병원 하나 내자. 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자고로 남편이 기가 살아야 가족들도 기가 살고 그러는 거야. 저 돈 없는데요? 뭘 믿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 말씀처럼 저희 집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요. 그럼 내가 잘못 봤단 말이야? 너랑 네 부모가 걸친 명품만 팔아도 병원 개원은 하겠다. 그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병원을 차려주냐고요. 머리에 총 맞았어요?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격 떨어지게 머리에 총 맞았다니. 쯧쯧. 그러는 어머니는요.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 아드님이 그렇게 개차반인가 봐요? 저는 가정교육 잘 받았거든요. 매번 이렇게 격 떨어지는 욕하지 마세요. 정말 볼품없고 역겨워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말 돌리지 마시고 신혼집 금액 절반 언제 주실래요? 안 주실 거면 안 줘도 되니까 그 돈으로 아드님 병원 차려주세요. 항상 최고급 운운하시는 분이 인성은 쓰레기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참 좋은 말 듣고 사시네요. 야,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 싫습니다. 저 병원 가봐야 해서요. 끊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흥신소를 고용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유 있는 집안인 건 맞았지만 시어머니가 모기업의 유부남과 불륜으로 낳은 아이였어요. 돈 많은 집안에 사생아였던 남편은 평생 첩소리 들으며 살았던 시어머니에게 시달렸고 어느새 스며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고 시아버지에게 받는 돈이 적어지자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속셈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들 생각에 구역질이 다 나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은 그새 다른 병동 간호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같을 순 없지만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이 사람 바람도 피웠고 어머니랑 하는 대화도 다 들었어요. 어떻게 더 같이 살아요? 뭐? 증거 있어?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니. 증거 있냐고. 맞아. 당신 증거 있어? 이거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 알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릴까 보다. 증거야 차고 넘치죠. 어때요? 수위 낮은 것들만 보여준 건데 뭐 더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혼은 못하지. 이혼이 네 집게 이름이냐?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그깟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을 한다고? 말이나 되니? 바람 피울 수 있죠. 근데 뒤에서 사람 목숨 노리고 보험 가입하니 많이 하는 건 뭐 목숨 장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더 같이 못 삽니다. 자기야 이러지 마. 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뭘 이러지 말라 그래? 기죽지 말라고 했지. 위자료에 집값에 보상금까지 하면 몇 억 뱉어내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누굴 겁주나?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공동재산은 재산분할해야 되는 거 알지? 돈 줘야 하는 건 오히려 너야. 잘 모르시나 본데요. 결혼 생활이 긴 것도 아니고 고작 몇 개월인데. 그래도 그게 아니다. 네가 모르는 거겠지. 김 변호사 시켜서 소송하자. 소송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얌전히 짐 싹 빼들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한다며. 나도 일정이란 게 있는 사람이야. 수술이 밀려 있는데 그거 하느라 미뤄졌네? 하늘이 날 도운 거지. 어머니가 집 자금도 안중마당에 뭘 믿고 내가 너랑 법적 부부가 돼야 하냐? 조금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그새 바람도 피우고 아주 대단해? 너 이 못돼 처먹은 년. 아주 작정을 했구나. 네, 작정했죠. 작정 안 했으면 이러지도 못했어요. 바람 피운 거 싹 병원에 돌리기 전에 알아서 짐 싸서 나가. 자기야, 나 아직 자기 사랑해. 왜 내 사랑을 무시해? 그래, 실컷 해. 그러게 누가 자기 복 걷어차래? 때 되면 알아서 개인 병원 차리자 했을 건데 그새를 못 참고 일 저지른 건 당신이랑 어머니야.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당장 꺼져. 이런, 한숨은 딴 데 가서 쉬시고요. 당장 아들 찜 빼서 가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드리자면요. 아드님, 그렇게 감싸고 돌다가 앞으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못합니다. 제가 잠시 어떻게 됐던 건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따위 하찮은 놈 한 트럭 줘도 안 가져요. 그러니 정신교육 제대로 시키시고요. 남편 놈아 너는 빨리 짐부터 빼라. 야, 너 지금 나 연맥이냐?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가진 거 다 넣어줄게. 그래도 싫어? 제발 용서해줘. 물 건너갔습니다. 상부상조라는 말 있지? 잘해줄 때 너도 알아서 잘했어야지. 이미 기회는 날아갔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좋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해야 해. 어머니도 좋은 며느리 만나서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병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짐 빼는 일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접근 금지, 통신 제한 걸어버리고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도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값 절반을 받아냈습니다. 돈은 친정 부모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과감하게 퇴사했고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 개인 병원을 차렸답니다. 노인 인구, 젊은 인구도 많아지고 있어서 병원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워낙 고향 유지인 탓에 아는 분들도 많고 해서 홍보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목포까지 찾아와서는 한 번만 도와달라며 대화 좀 나누자며 치근덕댔습니다. 접근 금지, 통신 제한 걸어둔 거 위반한 거 들먹이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가차없이 끌려갔더랬죠. 남편은 바람 피운 사실이 들통나고 병원에서 이미지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쫓겨나 지방병원으로 좌천되고 시어머니는 주변에 자랑질하던 거 들켜서 개망신당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며 살았어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몇 년을 정신없이 보냈네요. 그러다 마음 맞는 소꿉친구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죠.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던데 이 친구가 제 인생의 벤츠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하다 못해 순에 빠진 친구거든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부남의 애 딸린 남편을 만나 고생을 하다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건지 본인의 누나와 결혼을 한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처지는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이제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는데 누나랑 밖에서 뽀뽀하고 그런 건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동네 창피해서 미칠 지경이야. 사람들 보는 데에서라도 그러지 말든지. 헐, 결혼 전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누나랑 좀 친한 거 다 이해한다고 그러더니 나 유부남이라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때는 이 정도로 징그러운 사이일 줄 모르고 그랬던 거지. 내가 시부모님이랑 합가 정도는 양보했잖아. 그럼 당신도 하나쯤은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냐. 부모님 사는 집이 훨씬 더 좋다고 합가해서 살라는 말에 동의했던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본인이 양보를 하고 참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건 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을 건 또 뭐야. 당신이 애원하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런 합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게다가 합가에서 매일 형님 얼굴 보게 될 줄도 몰랐고 당신이랑 형님이랑 아침마다 징그럽게 뽀뽀하는 건 더더욱 보게 될 줄 몰랐고 누나도 나랑 지내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걸 어떡해. 마마보이는 들어봤어도 시스터보이는 살다 살다 처음 듣는다. 그렇게 누나가 좋아? 그럼 누나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랑 친하기만 할 뿐 친남매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물론 철없을 적에는 엄마랑 아빠한테 그런 말 한 적 있기는 있어. 그런데 철들고 나서부터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놀랍다. 당신 앞으로 누나랑 뽀뽀하고 과도하게 스킨십하는 건 좀 참아줘. 아니, 당장 하지 말라고도 안 할게. 적어도 내 앞에서만이라도 형님이랑 제발 선 좀 넘지 말자. 남들이 들으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겠네. 내가 하나둘씩 양보해주니까 너무 당신도 요구가 지나치게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지나쳤는데 당신한테 나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연애 때 회식 줄이라고 해서 술도 끊었지. 폐에 안 좋다고 해서 담배도 끊었어. 인생에서 술, 담배가 낙인 사람한테 그거 2개 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라는 게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전업주부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랑 어머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거잖아. 왜 본인이 양보한 것만 말하고 내가 양보해 준 건 생각을 못 해? 그리고 내가 술, 담배 끊으라고 한 건 당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 가족들도 늘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 당신이랑 어머님이 요구한 건 나한테 희생을 바라고 한 말인 거고. 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피해자인 양 구시겠다? 솔직히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가정주부 일한다고 하면 남들 다 부럽다고 해. 식기 세척기에 좋은 세탁기에 건조기, 로봇 청소기까지 있는데 집안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엄마 세대 같았으면 한겨울에도 개울가에 가서 빨래 방망이 두들겨 써야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구시대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오늘따라 좀 심하네. 말싸움 이기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는 거 본인도 알고 있지? 당신은 누나한테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해. 누나가 아직 시집을 안 간 상황이라서 주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당신 하는 거 트집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닐걸? 트집 잡는 게 아주 기본인가 보네. 트집 안 잡는 걸 감사해야 할 정도면. 그리고 고마워해야 하는 건 오히려 애 딸린 유부남이던 당신 아냐? 또 비꼬기 시작한다.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남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듣고 늘 토를 달거나 비꼬기만 하지. 신혼여행 때도 내가 유럽 여행 가자고 하는데 유럽 여행 굳이 갈 필요 있냐면서 돈 아끼자고 제주도 가자고 그러고. 왜 내 의견에 항상 태클을 거는 거야? 태클을 걸면 막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한 지도 이제 1년 정도 되어가지만 결혼 생활에 신물이 날 정도야. 어머님이랑 형님이 매일 반찬 트집하시고 밥 질게 지으면 질다고 타박, 되게 지으면 되다고 타박하시는 것도 힘들다고. 당신이 그렇다고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누나랑 어머님 편만 들고 내 탓하기만 하는 사람이 당신 아냐?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가난한 집 딸,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줬더니 아주 뻔뻔하구먼. 그놈의 가난하다는 얘기 좀 그만해. 우리 집 아주 잘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은 교사고 나는 회사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 당신 보기에 형편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구박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쓸데없이 자존심 센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 그만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가 당신 때문에 다 잡친다. 왜 당신이 가난한지 잘 알겠어. 나도 왜 당신이 이혼했는지 잘 알겠다. 결혼 전에 애교도 많고 다정다감하던 남편이라 믿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군요. 어머님과 형님이 옆에서 저를 놓고 흉을 볼 때 처음에는 싸워주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던 남편이었지만 어느샌가 동조하여 저를 같이 놀리고 있는 모습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어머님이나 형님의 편만 들어서 제가 서운해한 적이 많았는데 아무리 이런 문제로 고충을 토로해도 고칠 마음이 없어 보였죠. 자신의 집이 잘 사는 걸 내세우면서 집안을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별의별 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다가 본인 화가 가라앉으면 뒤늦게서야 농담 섞인 사과를 하는 게 전부였죠. 내가 아까는 미안했어. 당신도 집에서 이래저래 힘이 드는 일 많았을 텐데 배려심이 부족했네. 앞으로는 나도 좀 주의를 할게. 말로만 뭘 대체 어떻게 주의를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약속을 해줘. 뭘 또 약속을 하라고 그래.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바뀌겠다는 말이면 충분하지.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또 따지고 들려고 그래?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하면 기분 좋겠어? 나는 당신이 지적하는 문제 어지간하면 한두 번 만에 고치잖아. 그런데 당신은 계속 같은 문제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면서도 고치는 모습 보여준 적은 있어? 당장 휴일에는 나랑 영화관 가기로 해놓고 형님이랑 멋대로 약속 잡아놓고 선약 깨버린 것만 해도 그래. 그전에도 똑같은 일 있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그러는 건데? 나야말로 당신한테 묻고 싶다.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 누나가 솔직히 독점욕이 좀 많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화를 많이 내. 엄마도 그런 성격이라 아마 닮았나 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양보만 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살아라? 당신이 하는 그 영혼 없는 사과에 만족하면서? 말 참 기분 더럽게 한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거야. 막말로 내가 누나가 영화 보자고 했을 때 당신이랑 선약 있다고 얘기했어 봐. 그랬으면 당신이 집안일하면서 더 트집 잡히고 생활하는 거 더 제약받았을걸? 분위기 매끄럽게 하려고 기름칠 좀 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까칠하게 구냐는 얘기야. 와, 당신이 하는 말 곱씹을수록 황당하다. 그러니까 당신 누나가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나 구박할까봐 걱정이 됐다는 거잖아. 맞아? 제대로 이해했네. 대체 황당할 게 뭐 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내가 구박을 당하면 그러지 말라고 편을 들어주고 나서줘야지. 그게 아니면 적어도 동조는 하지 말아야지. 자꾸 화나게 하지 마. 욕 나온다. 왜 맨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 쓸데없는 걸로 구박할 때 당신까지 동조하고 있어? 이 집안에서 그래도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당신 아냐? 야,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근시안적 사고라는 거야. 내가 나서서 싸움 중재하고 네 편 드는 행동을 취한다고 쳐봐.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엄마랑 누나가 더 뿔이 난다니까. 당장에 내가 편 안 들어줘서 서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심은 네 편 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괜히 더 구박질해도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내 편 들어달라고. 내가 잘못한 일까지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보기에도 아니다 싶은 정도는 나서 달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면 적어도 방관 정도만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잘 모르겠고 너랑 나랑은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싶기만 할 뿐이네. 어쩜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융통성이 없을까? 눈앞의 이득만 쫓을 게 아니라 멀리 봐야지, 이 사람아. 말이 도통 통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은 결혼 생활. 하지만 이런 남편이 약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님과 형님이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래도 감정 없이 트집을 잡는다고 느껴졌으니 당장은 서운해도 납득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사적인 감정으로 제게 트집을 잡는다고 느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올케, 내가 냉동실 칸 깨끗하게 비워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음식 산 거 넣을 칸이 없어서 주르륵 다 흐르잖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고 정렬을 좀 하면서 살자. 응? 제발 좀.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정리를 했을 뿐인데요. 새로 또 냉동실에 뭐 넣을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 여쭤봤더니 김치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셨고요. 엄마가 올케한테 그 얘기한 게 언제야? 일주일 전인데요. 왜요? 왜요? 지금 왜요라는 말이 나와? 올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지침이라는 건 말이지. 당시에는 적절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엄마가 했던 말이 당장 맞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말을 꺼낸다는 건 뭔가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 모르겠어?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히 바꿨다가 제가 사이에서 또 혼나기 싫어서요. 괜히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올케? 표현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내가 괜히 트집이라도 잡는 것 같잖아. 올케한테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저번에 청소기 필터 물로 청소하는 거 아니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로 청소 안 하고 먼지만 털어냈었는데 형님이 더럽다고 깨끗하게 물로 세척하라고 하셨죠.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고 주부인 올케랑 다르게 나는 회사 일 하느라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기억이 안 나실 리가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멀쩡한 청소기 필터를 왜 물 청소해서 먼지 빨아들이는 필터 능력 떨어지게 하냐면서 가슴 팡팡 치면서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때 형님도 옆에 있으시길래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형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제가 가만히 있더라도 변호해 주시겠지, 시킨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데? 나 정말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때 형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딱 이거였어요. 아직 살림 부족하고 집안일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더 혼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형님이 시킨 일 수행했을 뿐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이제 와서 따지는 이유가 뭐야? 그때 따지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기억했을 텐데. 아니요. 보나마나 또 지금처럼 기억 안 난다고 발뺌이나 하셨겠죠. 형님은 본인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올케. 올케는 내가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나 봐? 형님, 자존감이 높은 거랑 자존심이 센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 아세요? 자존감이 센 사람 같았으면 본인이 실수한 거 바로바로 인정했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내가 하지도 않은 실수를 가지고 누가 트집을 잡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동서한테 먼지 필터 씻으라고 했다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 동서가 이야기 막 지어내고 그랬던 거 아냐?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뭐 꿀릴 게 있다고. 올케는 자존감이 센 거야? 아니면 뻔뻔한 거야? 아님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생각보다 올케 꿀릴 거 엄청 많은 사람이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부모님이 교사라고 해봤자 솔직히 월급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잖아. 나는 아빠가 사장인 회사에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저는 부모님이 교사라는 일 한 번도 창피해한 적 없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올케. 돈을 못 번다는 건 결국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한 똑똑이들이 결국에는 취직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니까? 나는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결국 이 세상은 돈으로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야. 올케도 솔직히 아빠가 사장이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아빠가 사장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장 아빠 둔 덕에 제가 무능력한 상태로 편하게 돈 번다는 사실은 달갑지 않을 것 같네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에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다? 전업주부 하라는 건 어머님이랑 형님께서 내조하라고 강력히 권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라는 건 어머님도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아주 입만 살아서, 야, 너 닥쳐. 어머머, 안 닥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엄마한테 일러서 너 혼내주라고 할 거야. 너 오늘 집안 뒤집어지는 꼴 보기 싫으면 닥치고 있어. 자꾸 내 성질 건들지 말라고. 먼저 시비를 거신 건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 쪽인 것 같은데요? 자꾸 성질을 건드렸다니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동생이랑 뽀뽀하는 거 놓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딴지 걸잖아.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누나누나 하던 동생이 요즘 거리 두는 거 너 때문인 거 모를 줄 알아? 영민이 올케 남편이기 이전에 내 동생이라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지 닥치든지 해. 알겠어? 그럼 친남매가 밖에서 징그럽게 뽀뽀하고 집에서도 뽀뽀하고 껴안는 게 정상인가요? 사이가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사람들이 연인으로 착각할 정도면 좀 심하죠. 닥치라고. 제발 좀 닥치고 사과나 해. 죄송한데 닥치면서 사과를 어떻게 하나요? 아, 신우이는 저와의 말싸움 때문에 많이 화가 났는지 눈을 살쾡이처럼 매섭게 뜨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본인과 어머님, 제가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눴던 카톡 대화를 보여주며 일러바치더군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넌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초등학생처럼 일러바치고 앉았니? 이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아비 회사에서 돈이나 축내고 있는 거 아니냐? 헐, 엄마. 지금 올케 편드는 거야?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 해도 될 일이다만 괜한 트집 잡고서 내가 거들어주길 바랐니? 이제까지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를 옆에서 회방 놓고 트집 잡는 게 내가 이뻐 보이길 바랐어? 얘 며느라가 이런 일로도 나한테 말할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건 아주 수두룩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그런가 봐요. 와, 저거 여우 같은 거 봐.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 때는 언제고. 닥치고 인생 똑바로 살기나 해 이거사. 매일 영민이랑 놀궁리만 하고 회사 일을 똑바로 하니 시집을 가려고 노력을 하길 하니. 넌 대체 잘할 줄 아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어이구 속 터져. 그래, 잔소리할 수 있어. 잔소리해도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올케 혼내줘서 나 기 살려줘야 할 타이밍에 왜 이렇게 나를 무안주냐고. 너 무능하다는 회사 사람들 얘기가 집에 박혀있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다. 유학 보내줬더니 누구인지도 모를 외국놈 애를 임신하질 않나. 그 와중에 또 술 처먹고 놀다가 유산을 하질 않나.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쩜 그렇게 없니? 엄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큰 게 누구 때문인데. 아빠가 나 매질하고 혼낼 때 엄마 방관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 어릴 때 가정폭력 당한 트라우마로 내가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 아냐? 네 그 어줍잖은 핑계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것도 이젠 끝이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년이 언제까지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내 성격 하루 이틀 겪어? 평소에 엄마도 내 편 잘만 들어주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급발진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래, 회사 돈을 횡령하면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줄 알았니? 뭐? 갑자기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 와, 황당해. 네 아빠 그것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 말을 안 해주고 있으면 영영 모를 줄 알았니? 아빠는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정 잘 설명하면 납득하실 거야. 무슨 사정? 너 코인인지 주식인지 한다고 다 탕진해버리는 건 넘어가 줬다. 그런데 너한테 준 돈들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까지 날려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됐고, 넌 오늘부터 이 집 딸 아니니까 나가라. 나가서 내 힘으로 돈 벌어보고 얼마나 힘든지부터 체험을 해봐. 너는 그래야만 정신 차려. 진짜 무섭게 왜 그래, 엄마?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난 어디서 지내라고? 아빠 부를까?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아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내가 나가게 해주마. 며느라가 소금 좀 가져오너라.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년 내쫓아버리게. 네, 어머님. 저와 나눈 대화로 절 해코지하려던 신우이는 오랫동안 회사 돈을 횡령해 오던 대가로서 자신이 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편하게 버는 돈으로 더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도박이나 다름없이 주식이며 코인에 투자했다가 나중에는 회사의 돈에도 손을 대게 되었다더군요. 워낙 신우이가 거하게 난리를 친 바람에 아버님의 회사는 크게 휘청거릴 정도가 되었고 아버님은 빚을 갚으며 문제를 수습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죄다 희게 변할 정도였죠. 넉넉하던 집안은 한순간에 쪼달리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아껴 써야만 간신히 시부모님과 저, 남편과 아이까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경조사를 챙기느라 생활비로 줄 돈도 없다고 하여 빠듯할 때가 많았지만 1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꼴 보기 싫은 신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행복했죠. 물론 그것은 남편이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신우이의 결혼 축하로 써버렸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였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내가 전화하는 거 자꾸 안 받으시던데 좀 받으라고 해. 문자도 확인하라고 말하고.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전달은 해볼게요.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걸러야겠지만요. 올케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싹수 없는 건 여전하구나? 뭐, 괜히 올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니까 참고 넘길게. 엄마한테 나 결혼한 거 빨리 축하해달라고 얘기나 전해. 집안 그 난리를 만들어 놓고 결혼하셨군요. 올케도 엄마가 나한테 맨날 시집가라고 잔소리했던 거 기억할 거야. 좋은 남자 만나라고. 그러면 집도 장만해줄 거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할 거고. 형님이 사고 치고 가서 아버님 회사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 수습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으시고요. 전해드려봤자 어머님 화만 돋우실 것 같은데 그냥 전하지 않을게요. 올케, 나 물러보지 마. 내가 우리 집 사정은 올케보다 훨씬 잘 알거든? 나 꼴 보기 싫고 돈 받는 꼴 보기 싫어서 지금 가운데에서 수쓰는 거잖아. 남편 될 사람이 주식 전문가라 내가 잃어버린 돈 복구시켜주겠다고 전해드리기나 해.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 못난 남편이기 이전에 형님의 잘나신 동생분에게 부탁을 하시지 않고. 뭔 소리야. 영민이가 엄마랑 아빠한테 나 결혼하는 거며 돈 복구시켜주겠다는 것도 다 얘기했는데. 아빠랑 영민이랑 해서 5천만 원밖에 안 줬는데 엄마까지 보태서 그래도 1억은 채워야지. 아버님이랑 그이가 5천만 원을 줬다고요? 결혼 축하 비용으로 그것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게 할 거야? 됐으니까 엄마한테 내가 했던 얘기나 전해. 이번에 잘하면 내가 올케가 그간 무례했었던 거 용서해줄까 말까 고려는 해볼게. 시부모님은 아예 신우이를 차단해버리고 여전히 일을 바득바득 가는 중이었음을 알았기에 아버님이 절대로 5천만 원에 보태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어떻게든 달래려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다면 저의 남편이었죠.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알리고 싶은 걸 참아가며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안 줄 거야? 네 새끼 쫄쫄 굶고 있는 거 안 보여? 야, 내가 돈이 어딨어. 경조사며 식비며 이래저래 빠질 거 많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또 이러네. 생활비 못 주니깐 그렇게 알아. 그런 놈이 신우이 결혼한다고 5천만 원을 줘?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본 거야? 이 여자 안 되겠네 정말. 안 되는 건 너랑 네 누나고 아버님까지 들먹이면서 5천만 원 줄 건 또 뭐니?
네 누나 비위를 맞춘 거야? 아님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 모르면 그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니? 그년이라니. 말 조심해. 네 시누이 되는 사람한테. 지 때문에 집안 뒤집히고 고생하고 있는데도 돈 달라던 거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년이라고 한 것도 많이 참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아니,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애 있는 사람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까지 누나 바라기로 살 거야?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결혼식으로 그렇게까지 돈을 주냐고.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어?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에다가 모은 돈도 좀 얹었어. 어차피 나 퇴사해서 아빠 회사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으니까 이걸로 잔소리할 생각 마. 아주 개소리를 유창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됐다. 너 답 없는 인간인 줄 이제 확실히 알았어. 무슨 소리야? 차라리 화를 내든지 해. 무섭게 왜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건데.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깔끔하게 너랑 이혼하려고. 여보, 이러지 말자. 아빠 회사 내가 거들면 금방 다시 세울 수 있어. 아버님이 돈 문제 해결한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닐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회사 일을 돕는다고? 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 거들어준 놈 말을 등신이 아니고서야 믿을 것 같니? 지 새끼 먹을 거 없어서 생활비 달라니까 무시하던 날이 하루 이틀이야? 돈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 퇴사해서 돈이 생긴 거지. 그리고 나 아빠 평소에도 좀 도와주고 그랬다고. 시끄럽고 잘나신 누나한테 가서 이르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나는 이혼해서 위자료 챙기고 이 지긋지긋한 집안 벗어나려니까.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응? 돈도 불려준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제발, 내가 5천만 원 그거 그냥 준 게 아니라 일종의 투자를 한 거라고. 꺼져, 미친 인간아. 결국 저는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양가 집안에 통보하는 한편 남편이 저지른 짓거리도 죄다 폭로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악한 중에도 제 마음고생을 이해하셨는지 제 뜻을 따르겠다면서 저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참아준 세월이 고맙다며 앞으로 더 그걸 바라는 건 염치가 없다면서 위자료 또한 넉넉하게 챙길 수 있도록 거들어 주셨죠. 얼마 뒤 시누이는 제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엄마 아빠한테 위자료 엄청 뜯어냈다며? 그거 네 돈 아니니까 다 내놔. 내놓으라고. 왜 갑자기 발작이세요, 아줌마? 돈이 필요하시면 은행에 가셔야죠. 너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속으로 꼬시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게 다 네가 나 저주하고 망하라고 기도해서 그런 거잖아.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드셔야죠. 술주정이 아주 심하시네. 부탁할 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태도는 또 뻣뻣하고? 태도요? 제가 정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네? 꺼지세요, 아줌마. 저는 댁이랑 할 얘기 없어요. 사정 설명할 테니까 들어라도 주세요. 네? 차단할게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빌려라도 달라고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던 전신우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무슨 일인가 궁금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랴 회사 일을 뒤늦게 새로 배우랴 정신없던 전 남편은 제게 재결합을 하자며 시누이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도 알려왔는데요. 듣기로는 전 남편이 준 5천만 원을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시누이의 남편이 죄다 날려먹는 바람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군요. 전 남편은 돈이 궁해지자 시누이에 대한 무한할 것 같던 사랑도 식은 모양인지 대화 중에 계속 시누이의 욕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엔 남매가 그리 수준 차이가 크지도 않았으며 결국 본인들의 업보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싶더군요. 뒤늦게 제게 매달리며 후회하고 있는 전 남편은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길러왔었던 60대 여자입니다. 압이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식당 일에 청소일까지 고단하게 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까지도 뻔뻔하게 굴고
참석도 하지 않았다가 인생이 망해버린 며느리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는 분이 소개해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디 남들은 애프터 신청인가 하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려고 한다던데 넌 어째 결혼에 의욕이 없니? 30대 중반 나이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할 나이인데 언제까지 홀로 지낼 거야? 성격이 안 맞아서 애프터 신청 안 한다고 했잖아. 그쪽에서 나온 분도 나 싫어하는 눈치던데 내가 괜히 찝쩍거리는 인상 주고 싶지도 않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잖니. 인물도 훤하겠다. 직장 멀쩡한 데 다니겠다. 네가 뭐가 꿀린다고 늘 그렇게 소극적이야.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인물 훤하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자. 내가 못생긴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네가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다. 외모도 꾸미면서 자신감 가지면 사람들이 더 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 엄마, 나도 나름대로 외모 꾸미고 인기 생기려고 노력을 해봤었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다이어트도 해보고 근육도 길러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봐도 얼굴이 못생긴 걸 어떡하냐고. 얼굴 못생겨도 자신감만 있으면 돼. 돌아가신 네 아빠도 자신감 하나로 이 엄마 꼬셨잖니. 내가 싫다는데도 집 앞까지 찾아와서 매일마다 나오라고 그러고 아주 동네 난리도 아니었단다. 아빠 시대랑 내 시대랑은 다르지.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스토커 된다니까? 솔직히 아빠랑 결혼한 엄마가 원망스러운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내가 그 얘기 안 꺼내는 것만으로 엄마는 나 기특하게 생각해야 해. 아빠 닮아서 내가 이렇게 못난 외모인 게 진짜 싫다고. 돌아가신 네 아빠 들으면 서운해하겠다. 남자다운 타입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말을 꼭 그렇게 못났다든가 못생겼다든가 해야 해?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뭐 꾸며봤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하여간에 엄마가 나 결혼하라는 거 뭐 걱정하는지도 알고 뭐 원하는지도 알겠거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나 힘들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까이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연애니 결혼이니 이제 다 지긋지긋해. 그게 무슨 말이니? 설마 너 독신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요즘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잖아. 너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서 힘든 몸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 아플 때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러지 않겠어? 당장 젊을 때야 혼자서 괜찮을 것 같아도 나중에 외로울 거 생각하면 가족은 필수야, 필수. 혼자 살아도 나중에 요양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겠다. 돈 충분히 벌어놓으면 문제될 거 없지. 당장 엄마만 해도 주변 이웃들이랑 어울리면서 잘만 살고 있더구먼. 나야 네가 있잖니. 그런데 나 죽으면 네가 그때부터는 혼자가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이 말이다. 궁하면 또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 회사의 부장님만 봐도 10년 넘게 결혼 생활 지속해 오시다가 최근에 이혼하셨거든. 양육비 빠져나가 위자료 물어. 인생이 아주 고달파 보이시더라.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처음에는 부양할 사람 안 만들고 미래 대비하는 게 낫지. 아들이 결혼이며 연애에 대해 포기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성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고 사지만 멀쩡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 어떤 여자도 사귀지 않고 엄마인 제게 보여주지도 않는 아들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는데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제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시퍼런 머리로 염색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 말에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귀찮다는 듯 보지도 않고 대꾸하는 모습에 기가 막히더군요.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냐? 시어머니가 묻고 있는데 핸드폰만 만지고 있질 않나. 애가 아주 기본이 없던데. 정말 저런 애랑 결혼할 생각인 거니? 그러면 다시 생각해라. 왜? 엄마 어떤 여자라도 좋으니까 제발 데리고만 오라고 했잖아. 내가 일은 뭐 하냐니까 그냥 몸 쓰고 있다고 말하고 부모님은 뭐 하냐니까 그냥 잘 살아 계신다고 대답하는 애를 며느리로 받으란 얘기니?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다만 정신머리가 저래서야 어디다 쓰겠어? 제가 저래도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필라테스 강사 일도 하고 있는 애야. 낯가림이 심해서 엄마한테 잘 대답하고 싶은데 계속 핸드폰을 봤대. 그렇게 낯가림이 심해서
강사 일은 어떻게 한다니? 그리고 무슨 필라테스 강사한다는 애가 어깨는 그렇게 구부정하니? 멀리서 보면 나이 80 먹은 노인으로 보이겠다. 실제로 일하는 거 보면 자세도 반듯하고 이쁘게 잘만 해. 그냥 핸드폰 게임하고 그럴 때만 자세가 구부정해 보이는 거지. 하여튼 엄마는 결혼 반대한다 이거야? 적어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인간같이 말은 할 줄 아는 애를 데리고 와야지. 대체 어떻게 이런 애랑 사귀게 된지도 모르겠다. 다이어트 한다고 필라테스 수업 듣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야. 어찌 됐거나 엄마가 싫다고 하면 난 그냥 결혼 포기할게. 그래, 잘 생각했다. 세상에 여자가 반이라던데 그 중에 너한테 맞는 짝 하나가 없겠니? 아니, 엄마가 내 말을 잘못 이해했구나. 힘들게 데리고 온 여자도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앞으로 쭉 독신으로 살겠다고. 석재야, 제발 좀. 언제까지 이 엄마 속을 썩여야 하겠니?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남들처럼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살자는 게 엄마 과도한 욕심이니? 왜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지. 못생긴 얼굴이라 면접에서는 번번이 미끄러져서 취업문은 좁지. 간신히 취직한 회사는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연차는 공휴일에 쓰라고 하질 않나. 인생이 고달프다. 정말 내 인생 극한 난이도야. 이게 다 내가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서 그렇다 생각하면 거울을 박살내고 싶을 정도라고. 엄마가 너 원하면 성형수술이라도 시켜줄게. 응? 성형수술하고 싶어도 그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 엄마도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고 나도 반갑시며 생활비며 쪼들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인데 성형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도 의사한테 견적 물어보니까 멀쩡한 얼굴 되려면 최소 4천만 원은 들겠다더라. 엄마가 대출을 내서라도 도와줄게. 응?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대체 왜 있겠어. 이번만큼은 내 고집대로 좀 하게 해주라. 나 그동안 엄마가 맞선 나가라, 소개팅 나가라 하는 거 힘들었는데도 나름대로 꾸역꾸역 따라줬잖아. 엄마도 제발 한 번만 고집을 꺾어달라고. 내가 고집을 꺾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걔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가 제대로 없구나. 혹시 걔 필라테스 강사한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니? 진짜로 정식으로 교습소 같은 데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괜히 소란 피우지 않을 테니까 전화번호 좀 달라 해봐라. 아니면 명함이라도 주든지.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왜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믿어? 그럼 혼수로 적어도 3천만 원은 하라고 하렴. 너 지금 자취하는 곳 회사랑 멀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좁다면서 불평했잖니. 신혼집 장만하려는데 그 정도도 설마 준비 안 된다고 하지 않겠지? 너나 내가 그래도 신혼집 장만하려고 모은 돈이 있는데. 당연하지. 그럼 혼수 비용만 장만되면 결혼 허락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엄마가 기 쓰고 반대해봤자 뭐 어쩌겠냐. 혼수 비용만 장만된다면 그래도 그쪽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게 믿음이 갈 것 같구나. 엄마한테 그럼 하나만 더 부탁하자. 괜히 결혼식 한다고 거창하게 사람들 부르기도 싫으니까 그냥 작은 데서 약식으로 진행할게. 그리고 아낀 돈으로는 집 장만하는 데 쓰면 좋은 거잖아. 대신 엄마 말대로 혼수 비용은 장만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그런 애랑 결혼까지 허락한 마당에 네가 지금 말한 게 대수겠니? 주변에서 결혼했다는 것만 알면 됐지. 뭐 문제겠어. 네가 말한 대로 하렴. 아, 참고로 상대 집안 부모님이랑 친척들은 아마 못 올 거야.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받고 있거든. 더 열받을 기력도 없다. 알겠으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던 애가 용케도 혼수 비용 3천만 원을 장만해 왔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장만하라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 아들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엄마만 괜찮으면 합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제가 먼저 합가하자고 아범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우려고요. 어머님 식당 일에 청소일까지 두루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제대로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 불편할까봐 내가 신혼집 장만해준다고 한 거잖니. 나랑 같이 지내봤자 좋을 거 없다. 넓은 집에 엄마 혼자 있어봤자 서글프기만 하잖아. 괜히 재개발돼서 집값 오를까봐 옮기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랑 집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떨까 해서. 니들 뜻이 그렇다면야 나쁘지 않다만 집을 알아보는 게 잘 안 풀렸나 보구나. 회사랑도 더 멀어질 텐데 굳이 또 옮기겠다는 거 보면. 회사랑 그렇게 멀어지지도 않고 어차피 몇 분 차이밖에 안 돼. 그리고 집사람도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친해지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내주더라고. 참, 혹시나 해서 말인데 엄마가 만약에 진명에 내 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진명이를 너한테 왜 돌리겠어? 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라도 있고? 엄마가 만약에 진명에 나한테 넘기고 이러면 법적으로 뭐 혜택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엄마 애당초 나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그냥 어디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속세를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도 떠올라서. 그거야 그렇다만 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해주기 싫으면 마는 거고 해주고 싶으면 엄마 맘대로 하는 거고. 이상하다 싶은 기분은 들었지만 합가를 하겠다니 저로서는 나쁠 것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 집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 역시도 제가 평소에 말해왔던 것인지라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그런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웃들의 집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였죠. 집을 왜 지금 팔라고 하냐고. 언젠가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을 못해? 여기 재개발 지역으로 거론된 적도 있고 주변에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말했잖아. 인프라? 내가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 의심돼서 영어 쓰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투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니들 지금 왜 싸우는 거냐? 집을 판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영어 공부하겠다면서 외국인 교사를 과외로 붙여달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나보고는 집을 팔아달래. 자기 필라테스 강사로 하는 거 학원 차려달라면서. 이러려고 나보고 엄마한테 집 받으라고 한 건가 싶어서 황당하네. 얘,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니? 우리 석재가 하는 말이 다 진짜야? 너 이럴 작정으로 합가 요청한 거니? 어머님, 왜 아범 말만 듣고 사람을 나쁜 년 취급하세요? 제가 영어 배우는 것이며 필라테스 학원 차리려는 것도 다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기만 하고 남의 사업에 월급쟁이로 일해봤자 남는 거 하나 없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기 사업 장만하고 돈도 벌고 해야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죠.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말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보는구나. 평소에는 핸드폰만 만지면서 뭘 해도 시큰둥하더니. 그때는 제가 남편한테 화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오해 푼다고 하셨으면 그 얘기는 이제 묻어둘 때도 됐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영어 공부 제대로 하겠다는 것도 학원 차려달라는 것도 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학원 차리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니. 영어 공부랑 필라테스 강사하는 거랑 또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회원들 앞에서 영어 유창하게 쓰는 모습 보일 수 있어야 권위가 선다나 뭐라나. 지가 전문성이 부족하면 실력을 기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편법만 추구하는지 모르겠어. 영어를 잘 써야 외국인 회원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냐.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실력 더 쌓으려면 영어도 할 줄 알면 좋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학원 당장 차리는 거야 어렵겠지만 영어 공부는 많이 안 비싼 쪽으로 한번 알아보기나 하거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가 보고 성과를 본 다음에 그 뒤의 얘기도 논의를 하자꾸나. 며느리가 학원을 차린다면 분명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였지만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기 싫었기에 굳이 기를 쓰고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영어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고 아들과 며느리 역시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한 이후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아들과 잘 지내주고 있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조금은 있어서였기도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막 나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가격도 싸다며 흑인을 과외선생으로 고용하더니 매일 같이 아들이 아닌 선생과 쏘다니며 놀러 다니기만 하더군요. 얘, 오늘이 석재 생일인 건 알고 있었니? 어떻게 된 애가 합가하고 있는데 집에 보이는 날보다 안 보이는 날이 더 많아. 대체 뭘 하고 쏘다니길래 그러는 거냐? 저야 공부하랴 사람들 만나러 다니랴 늘 바쁘잖아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건데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 SNS인가 보니까 과외 선생이랑 클럽에도 가고 놀러 다니고 있던데 공부를 하기는 하는 거니? 아니면 대놓고 외국인이랑 새 살림을 차린 거니? 헐, 어머님, 설마 저 염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은근슬쩍 떠보신 거 맞죠? 와, 소름이다. 소름. 어른이 물으면 묻는 말에 대답이나 제대로 하거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결혼한 유부녀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걸 한 번을 못 보겠니? 대체 언제쯤 이 집안에 융화되려고 그래? 요즘은 개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남들 눈치만 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묻는 말에 여전히 대답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외국인 선생이랑은 대체 무슨 관계인 거냐? 원래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국인이랑 사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유부녀인 애가 외국인이랑 연애질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니, 어머님, 제가 사귄다고 한 걸 왜 그렇게만 해석하세요? 애인으로도 사귈 수 있는 거지만 친구로도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너무 귀여우시다. 그럼 그 외국인이랑은 아무 사이 아니라 이거니?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해서 놀 만큼 놀았고 즐길 만큼 즐기다가 결혼한 거예요. 석재 씨는 바람도 안 피우고 좋은 사람으로 늘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요. 충분히 즐겼던 사람은 오히려 일탈 행위 없는 거 아시죠? 오히려 어머님처럼 보수적인 사람이 뒤에서 몰래 애인 만들고 그런다던데. 이게 시험이 알기를 뭘로 알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석재 생일 다가왔는데 안 챙기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능멸할 작정이냐? 에이, 농담 좀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뭘 또 능멸까지 가실까? 저 석재 씨한테 줄 선물 집에 갈 때 들고 갈 거예요. 서로 간단하게 챙기기로 합의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남자도 만나면서 재혼 같은 거 고민해 보세요. 제가 주변에 좋은 사람 하나 알아볼까요? 시아버지 하나 든든하게 있으면 어머님 잔소리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가 아닌 것처럼 놀러만 다니고 집안일을 배운다거나 요리를 배우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뺀질뺀질거리면서 시어머니 말을 흘려듣는 며느리였으니 혼을 낸다고 말을 들을 상황도 아니었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나랑 합가하기로 했던 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거냐? 며느리 성격에 나한테 정말로 요리며 집안일 배우려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식당일 도우라고 해도 싫다고만 하는 애라서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 또 집사람이 엄마 말 안 듣고 짜증나게 했어? 엄마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 집사람 원래 그런 성격이다. 인정하면 차라리 속은 편해. 엄마가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묻는 거잖니. 솔직하게 차라리 이유라도 알자. 정말 합가하고 싶었던 이유가 나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었던 거니?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그게 거짓말인 건 어린애라도 알겠구나. 엄마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너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지. 일단 집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겠다는 명분으로 합가 요청했었던 건 맞아. 그런데 나한테 말한 거랑 속내가 달랐던 것도 같기는 해. 그게 무슨 말이니? 속내가 달랐다니? 집사람이 인생 즐기면서 산다고 원래 빚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야. 말이 필라테스 강사지. 지금은 그냥 배우고 있는 단계나 다름없고. 그럼 엄마를 속였다. 이거냐? 속였다기보다는 자세하게 말을 안 한 거에 가깝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합가하겠다고 말한 것 같아. 그리고 합가 명분 삼아서 엄마한테 내가 집도 받게 되면
나중에 나랑 이혼할 때 재산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을 거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너랑 결혼한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노리고 한 것 같잖니. 돈 노리고 결혼한 거 맞아. 애당초 나랑 결혼하자고 말할 때 그래도 된다고 내가 말했고. 뭐? 돈을 노리고 결혼했는데 그래도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아들의 입에서 이어나온 얘기들은 정말로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필라테스 학원 강사로 일을 하던 중 대출빚이 많이 생겨 고민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먼저 접촉을 해왔다더군요. 저희 아들은 제 잔소리 때문에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는 걸 듣게 되고는 그럼 자신이 어떻겠냐면서 먼저 결혼을 요청해 왔다는데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계약 결혼이나 마찬가지라며 설명을 하는 아들조차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 이제까지 내 속 썩이기는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냔 말이다. 계약 결혼이니 뭐니 내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던 거 기억나지? 몰랐는데 암이라는 것도 유전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그러더라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 검사를 받아봤는데 암이라더라. 네가 암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내가 평상시에 네 건강을 얼마나 챙겨줬는데. 운동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암 걸리기도 하더라. 어쨌거나 걸린 건 걸린 거니까 어떡하겠어. 죽기 전에 엄마 소원이나 풀어드리자 싶던 차에 마음에 들고 조건도 맞는 여자길래 결혼하게 된 거야. 그럼 3천만 원 혼수로 해온 건 어떻게 한 거니? 돈이 없다고 돈 빌려달라면서 결혼해달라는 골빈년이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잖니. 사실 3천만 원 혼수로 해온 것도 내 돈이었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해지나 봐.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니? 엄마 마음에 얼마나 못질을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릴래? 미안해, 엄마. 나도 잘못했다는 거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암은 얼마나 위독한데? 몇 끼이길래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기라고 그러던데 아빠도 이기일 때 돌아가셨잖아. 나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 너 정말 안 되겠다. 그렇게 인생 포기하고 엄마한테는 골칫 덩어리 며느리 안겨다 주려고 결혼한 거냐? 됐으니까 어떻게든 살아. 엄마한테 미안하면 어떻게든 치료해서 나을 생각을 하라고. 알겠니? 그래도 엄마는 나보고 살라고 얘기해주네. 사실 나 암인 거 집사람도 알고 있거든. 그런데도 딱히 나 걱정하는 눈치도 아니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죽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재산 같은 거 자기한테 양도하도록 유언장이라도 써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정이 다 떨어지더라. 네가 암이랑 며느리 말에 휘둘려서 죽어버리면 그게 지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야지. 왜 죽을 생각부터 하고 있어. 맞아. 나도 이제 나 스스로를 좀 좋아해 보려고. 못생겼다고 아무도 안 좋아해주는 마당에 나라도 나를 좋아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나 좀 도와줄래?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서로 약속한 일이 있는데 잘 지켜지는지 꼭 보고 싶어서. 무슨 약속을 했길래 그러니? 본인한테 재산 다 양도하면 평생 엄마 모시고 결혼도 안 하고 살 거래. 어차피 자기는 인생 즐길 만큼 즐겨서 욕심도 없으니까 죽을 때 대비해서 자기 믿고 맡겨놓고 가라고. 엄마한테 맡기면 혼자 고집 부리고 끌어안다가 돌봐줄 사람도 없이 죽을 거라는데 걱정되지도 않냐면서. 너는 그 말을 믿는 거냐? 집사람, 나보고 유언장 쓰라고 하길래 내가 싫다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자기가 타이핑을 아예 하더라.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믿겠어. 그럼 이제 어떡할 거니? 당장에라도 그런 년 내치고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걸 확실히 알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나 고집 한 번만 더 부릴게. 집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거 꼭 밝히고 싶으니까 엄마가 나 좀 죽게 해주라.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죽고 나서 걔 거짓말 밝히는 게 무슨 소용이라고.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만 죽었다고 말만 전하자고. 조만간 그 영어과외 선생이랑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가 좋을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죽었다고 장례식 한다고 문자해도 집사람 성격에 보러 오지도 않을걸?
집사람 나 죽었을 때 하는 거 보고 내가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을 죽여달라는 황당한 말을 꺼낸 아들은 자신을 위한 가짜 장례식을 치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일러준 날짜에 며느리에게 거짓말로 가짜 장례식에 대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옮기던 중 죽게 되었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설마 하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놀고나 있을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며느리는 문자의 내용을 보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장례식을 치르는 3일이 지난 후에야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어머님, 아범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어요. 유산은 제가 다 상속받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리니? 장례식 내내 연락 한 번을 받지 않더니 유산이 대체 무슨 소리냔 말이다. 아범이 위암에 걸렸다는 건 아시고 있잖아요. 죽을 때 대비해서 유언장 남긴 거 안 보셨어요? 여기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 파일 전달드릴게요. 어머님이 평소부터 아범 정서적으로 학대해왔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재산을 맡길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재산은 저한테 양도한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석재가 모든 재산은 너한테 맡기겠다고 유언장에 작성했다고? 당연하죠. 아범이 쓴 내용이고 그 밑에 사인은 자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집에서 꺼져주세요. 내가 석재한테 듣기로는 네가 나 모신다고 했다던데?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늙은 어머님을 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요? 남편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솔직히 어머님이랑 저랑은 남이나 다름없죠. 야 이 똥물에 튀겨 죽이려나. 날 쫓아내기 전에 네가 전해준 유언장이나 다시 보고 오너라. 네가 최근에는 사채도 갖다 쓴 데다가 몰래 외국인이랑 바람 피운 내용까지 담겨 있으니까. 어?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용이 왜 멋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거야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뭐예요? 아범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렀다면서요? 설마 둘 다 짜고 저 기만한 거예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석재가 죽은 건 맞다. 골 빈년이라도 어떻게든 아내로 인정하고 살아가려던 석재는 이제 없으니까. 지금 말장난하실 때예요? 저한테 사기친 거 정신적 피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당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다 유언장 내용 거짓으로 꾸민 죗값부터 받아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서 누려왔던 것들도 이제 다 토해낼 시간이고. 내 유언장을 먼저 작성했잖아. 그러니까 재산 다 내 거 맞아. 야, 이 멍청한 여자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언장 내용을 주장해서 어쩌게? 그리고 애당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도 없거든. 여보. 내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 열심히 살아온 거 알고 있고 위암 내가 나을 때까지 온 정성 다해서 돌봐줄게. 나는 몰래 당신 따라다니면서 바람 피운 거 잘 알고 있고 절대 그럴 여자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이제 우리 끝이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사채 쓴 걸로 위자료 내면 충분하겠다. 여보, 그러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지금도 가뜩이나 돈이 궁한데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라고 갑자기 이혼의 위자료 얘기를 하고 있어? 나 평생 책임져 주겠다며. 내가 빚 있어도 괜찮다며. 그거야 네가 약속을 지킬 때의 얘기고 나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나 바라보지도 않고 내 재산만 노리는 여자인데 같이 살 수 있겠어? 그것도 모자라 엄마한테 꺼지라고 막말까지 하는 년을? 여보, 어머님, 아범 좀 말려보세요. 뭐라는 거니? 짐은 집 밖에 다 빼놨으니까 챙겨가기나 해라. 어머님, 아들과 결혼한 생활 내내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며 아들의 돈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던 며느리. 자신의 터무니없는 욕심 때문에 아들을 잃고 위자료를 토해낸 것도 모자라 사채빚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뒤늦게 아들에 들은 얘기지만 외국인 영어 선생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놈이 연락이 끊겼으며 자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 제발 다시 받아달라며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또 해오고 있더군요. 위암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며 아예 차단을 해버렸고 현재까지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며느리로 인한 일과 위암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들은 저 못지않게 힘들어하기는 했으나 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이 어미의 마음에 적잖이 위로를 주고 있답니다. 앞으로 아들이 다 치료를 할 때까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전처럼 아들에게 결혼을 언급하며 잔소리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을 믿고 지켜봐 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현재 쌍둥이 남매를 낳고 힘들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저의 유일한 낙은 아이들이 낮잠 잘 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며 사연 듣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겪었던 일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대 청춘을 얼룩지게 만든 파혼 경험담이에요. 사실 30대가 시작되던 해,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파혼했습니다. 그래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름의 복수를 해서 후회가 남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이야 지나가는 이야기로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공무원 수험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고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부담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희 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대학생이던 남동생과 함께 살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알뜰살들 잘 살아왔죠. 매사 긍정적이었던 저는 전 남자친구의 낙방 소식에도 다음은 잘하겠지, 힘내자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기 바빴습니다. 한나야,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니? 아니면 수업 중인가? 오빠, 나 지금 수업 끝나고 아르바이트 가려고.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듣는 인터넷 강의 말이야. 수업료도 내야 하고 교재비도 내야 하는데 내가 알다시피 돈이 없잖아. 아, 맞다. 수업 듣는다 했었지? 얼마나 필요해?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 보내줄게. 그럼 20만 원만 보내줄래? 조금 있다가 바로 결제해야 해서.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좀 물어봐도 돼? 뭔데? 지난주에 교재 샀던 걸로 아는데 또 사야 하는 거야? 야, 이한나, 네가 수험 생활을 해봤어? 뭘 그런 걸 물어봐? 안 그래도 예민한데. 아, 미안해. 기분 나쁘라고 한 건 아니었어. 나는 어떻게든 시험 잘 봐서 너 호강시켜주려고 노력하는데 공부하는 사람 마음은 몰라주고 돈 빌려준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미안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다 필요 없어. 수험 생활만 끝나면 호강시켜줄 테니까 기다려. 나만 믿으라고. 알겠어. 근데 시험 2달 정도 남았지? 긴장되겠다. 아, 너는 눈치가 없네. 그냥 마음 편히 있으려는데 그런 걸 왜 말해? 가뜩이나 모의고사 성적 별로여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아, 암튼 나 공부하러 간다. 돈은 미리 고마워. 그렇게 전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한 지 1년, 2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니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낮에는 공장, 야간에는 호프집,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 만큼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결혼할 거니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원하던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수험생으로 보내는 날이 길어졌는데 지치려고 하면 전 남자친구의 반드시 합격하면 호강시켜주겠다라는 말만 믿고 이 약물고 버텼습니다. 나이도 점점 차고 30을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결혼할 거다 생각했고요. 그러다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오랜만에 얼굴 본다며 제 근황을 가지고 안주 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미래 계획은 세워둔 거냐며 온갖 질문을 쏟아내더군요. 야, 한나야. 내가 너 기분 나쁠까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 생각해서 해주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들어. 응. 뭔데? 아니, 솔직히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잖아. 너 뒷바라지 해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도 충분히 갈 수 있던 애가 왜 이러고 사는 거니? 너도 알다시피 뒷바라지 하잖아.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줄 몰랐어. 우리 집 형편도 그렇고 당장 돈 벌어야 하는데. 야, 그 말이 아니잖아. 너 인생 포기한 거 같아. 언제까지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 건데? 너 지금까지 정확히 8년이야.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너도 알잖냐? 너도 공무원이면서 뭘 그래? 아니, 생각을 해봐. 한 번, 두 번은 이해해. 재수, 삼수 이해한다고. 근데 몇 년째야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사람이라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라도 좀 응원해주면 안 되니? 남자친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네 청춘 다 바쳐가면서 너 희생하면서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봐. 알겠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조언 고마워. 내가 괜한 말해서 미안해. 내 마음 알지? 고마워. 결혼식 때 보자. 오늘 즐거웠어. 자기야, 어디야? 나 고시원이지. 왜 그러는데? 나 동창 모임 끝났는데 잠깐 볼까? 아, 미안한데. 나 공부 할당량 다 끝내고 볼일 보러 나왔어.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안 먹었으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한잔하려 했지. 오늘은 괜찮아. 친구들 만나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 잠깐 얼굴이라도 보면 안 돼? 아, 나도 내 시간 있어. 자꾸 이럴래? 나는 뭐 너만 만나니? 알겠어. 내가 미안해. 다음에 보지 뭐. 또 그런다. 내가 뭐 범죄 저질렀냐? 사람 미안하게 만드는데 뭐 있다? 진짜 짜증나게. 미안해, 자기야. 나는 그런 거 모르고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며칠 뒤 저도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인 건 어떻게 아셨는지 별일 없으면 집에 와서 일 좀 도와달라길래 군말 없이 알았다 했죠. 얘, 너 오늘 쉬는 날이지? 네, 오늘 근무 없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름이 아니라 너 지금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어머님 집이요? 갈 수야 있는데 왜 그러세요? 왜긴 왜야. 너도 우리 재원이 공무원 돼서 둘이 결혼하면 우리 집안 사람인데 미리미리 가풍도 익히고 음식도 좀 배우라고. 아,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은 서로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잘 준비해 봐야죠 뭐. 정식으로 인사할 것도 없다. 어차피 살림은 실전으로 배워야 해. 암만 연락 주고받아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게 어딘데. 눈치가 은근히 없네? 지금 내가 너 오라는 거야. 음식 할 것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너 생각나서 불렀다. 괜찮지? 아, 그럼요. 뭐 얼마 안 돼 보이는데요. 근데 이걸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지 누가 해? 너 내 손만 몰라? 아니요, 아니요. 알죠. 어머님 음식 맛있잖아요. 제가 부지런히 배울게요. 안 그래도 그 말 하려 했다. 재원이 합격하면 우리 집사람 될 텐데 이런 건 미리 익혀놔. 기본적인 식사 예법이라던가 알겠지? 네네, 알겠습니다. 김장은 200포기니까 얼마 안 할 거야. 힘들어도 빨리 하자. 알겠지? 이게 다 신부 수업 받는다 생각하고 조금 내려놓고 일하면 수월해.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 이미 며느리나 다름없는 처우에 김장 말고도 이것저것 도와드리느라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녁쯤 돌아왔는데 오랜 소꿉친구와 맥주 한잔하며 피로를 풀기로 했어요. 소꿉친구는 제가 어려서 친정 동네로 오면서 부모님들끼리 알게 된 사이인데 그때부터 수십 년을 보고 서로 볼 것 못 볼 것 다 경험하면서 자라온 소중한 친구입니다. 기쁨과 슬픔도 함께한 제 치부까지 모두 알고 있는 정말 절친 중의 절친이었죠. 야, 요즘 연애 사업은 잘 돼가냐? 뭐 그냥 그렇지. 너는 잘 지냈어? 요즘 바빠 보이던데. 부지런히 자격증 따고 전역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잖냐?
나 벌써 팀장 달았어. 오, 빠른데? 너 연봉도 비싸지? 그런 회사는 연봉 얼마냐? 얼마였더라? 지금 7천 정도? 오, 자식, 이제 결혼할 때 됐네. 그렇지. 너는 좋은 소식 없냐? 너네도 되게 오래 만났잖아. 그 새끼 아직 합격 안 했어? 그 새끼가 뭐냐? 그래도 너보다 형이야. 말은 조심해서 하자.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합격도 못하고 있는데 결혼은 뭔 결혼이야. 나도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지. 좋은 사람 어디 없나? 잘 찾아봐. 나는 좋은 결과가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돈은 돈대로 들고 좋은 결과는 안 나오지. 이게 맞나 싶더라니까. 휴, 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인생을 바쳐가면서 떠받들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봐. 네 미래가 그려져? 그게 아니면 네 짝 아닌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현미랑 똑같은 소리 하네. 야, 그만해라. 나도 내 주제는 알아. 안 그래도 요즘 혼란스럽거든. 계속 생각하는 중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지금도 호구 잡혀 있구먼. 야, 나는 어떠냐? 정 힘들면 다 정리하고 차라리 나한테 시집이나 와라. 나만한 남자 없다? 나 기다려줄 자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농담 그만해. 너랑 나는 소꿉친구잖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지. 이런 걸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야, 근데 오늘 너 유독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보면 모르냐. 막노동 하고 왔다. 김장을 200폭이나 했어. 살면서 할 김장은 내가 다 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데 안 도와드리자니 내키지 않고 가서 팔 걷어붙이고 하자니 우리 집 일도 아닌데 내가 왜 벌써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나 현타가 오더라. 뭐? 그것까지 시킨단 말이야? 현타 올 만하지.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놓고 김장을 시키냐? 너무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다. 너 결혼하면 제법 시달리겠는걸? 그 결혼 난 결사반대다. 야,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다고. 여기 있네. 여기 며느리한테 시켜도 할까 말까인데 예비 며느리 보고 김장 담그라니. 내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너 단단히 코 꿰일 준비해야겠다. 당하고도 모르는 바보래요. 야, 정말 이럴래?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게 꼭 어느덧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전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합격을 할 거라며 새벽 기도도 다니고 산 정상에 올라가 소원바위에 소원도 빌고 왔어요. 누가 보면 효녀 심청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극정성이라 하던데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은커녕 저에게 연락도 없고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결국 합격자 발표일이 지났는데도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어서 공부하던 고시원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랑 연락은 되지 않고 저도 많이 답답했거든요. 평소 남자친구와 자주 왕래하던 동료 수험생이 저를 발견하더니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 간단히 인사하고 남자친구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동료가 막아섰습니다. 우물쭈물하며 제 앞을 막더니 어렵사리 꺼낸 말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한나 씨 되게 오랜만이네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우식 씨 잘 지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 왔네. 재원 씨 만나러 왔어요. 안에 있으려나? 자, 잠깐만요.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들어가요. 저랑 휴게실에서 이야기 좀 하고. 아니 왜요? 우식 씨가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아, 진짜 왜 이러는데요? 커피 한잔 하다 보면 생각나겠죠? 일단 가실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별거 아니면 다음에 하세요. 저 지금 재원이 만나러 왔어요. 그게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왜요? 시험 결과가 안 좋아요? 혼자서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기대 정말 많이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은 만나지 마요.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우식 씨 왜 이래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갈 거니까 비켜서세요, 네? 이러니까 진짜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더 해요. 할 말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뭔데요, 뭔데? 제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 저거 꽤 오래됐어요.
그동안 공부하지도 않고 돈은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다니고. 여기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재원이 지금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뇨? 그럼 누가 있다는 건데요? 여자랑 있는데. 소리가 나길래 저는 처음에 한나 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치채셨겠죠? 그러니 기분 상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이거죠? 나중에 따로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야, 김재원 너 나와. 이 새끼야. 한나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무작정 소리 지른다고 될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다고 달라져요. 눈 버리지 말고 일단 오늘은 가요. 우식 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오늘 아주 요절을 내놓고 갈 테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화이팅 할 뿐입니다. 방문 아마 잠겨 있을 거예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남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까지 포기해가며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할 때 다른 여자와 제 돈으로 놀고 먹고 했다는 것에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어이없는 상황에 방에 들이닥쳐 뒤엉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진 찍어놓고 증거를 남겼고 소리쳤어요. 야, 김재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제정신이야? 아, 그러게 왜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못 볼 꼴 보는 거야. 뭐? 이것도 내 탓이라 이거야? 너 지금 이 상황 설명 좀 해봐. 내가 왜? 네가 두 눈으로 봤잖아. 난 할 말 없어. 진짜 뻔뻔하다. 너 원래 이런 애였니? 그래. 나 원래 이렇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헤어지자. 솔직히 나 너한테 감정 없어.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 그나저나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된 거야? 뭘 어째? 떨어졌지. 나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으려고.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옆에 있는 희진이랑 결혼할 거란 얘기야. 결혼해서 회사 들어가서 일 배우기로 했어. 그게 돈도 더 잘 벌리고 월급쟁이 공무원이랑 차원이 다르거든. 나중에 재산도 물려받을 거라 돈 때문에 쩔쩔맬 일도 없다. 너도 네 살 길 찾아 떠나. 쿨하게 보내줄게.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한테 빌려줬던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 조만간 돌려줄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 늦었지만 인사할게요. 옷 입느라 조금 어수선하지만 저 재원 오빠랑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헤어져 주세요. 어차피 결혼할 나이니까 다른 짝 찾아보세요. 오빠는 제가 찜했으니까. 그놈의 오빠. 쥐뿔도 없는 놈이 뭘 안다고 결혼까지. 이봐요. 이 사람에 대해 뭘 알아요? 언니보다는 더 잘 알겠죠? 자기 입으로 그러던데 와이프 될 사람보다 날 많이 안았다고. 아휴,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지지고 볶던 삶아먹던 알아서 하시고 너 이 자식, 너는 나한테 좀 맞자. 이리 와.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전 남자친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웃긴 건 반나체인 상태로 있던지라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맞고만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겨우 말린 탓에 성질을 참을 수 있었고 이성을 찾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기 며칠이 지났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전 남자친구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다, 시엠이. 울 아들이 드디어 공무원 합격했다는구나. 너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합격이라고요? 그래, 합격했다는구나. 그것도 수석으로 했다지 뭐니? 그렇구나. 축하드려요. 기쁘시겠어요. 그럼 기쁘다 마다. 근데 너 반응이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서요. 안 그래도 합격 소식 알려주면서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전화했다. 뭔데요? 말씀하세요. 그동안 울 아들 수발드느라 고생했고 방금 네 계좌로 200만 원 보냈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렴. 네? 뭐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쳐먹니? 이제 합격해서 탄탄대로만 걸어야 하니 알아서 꺼져주라고. 격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너도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려무나. 진짜 둘이 쌍으로 어이가 없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동안 헌신한 시간은 고맙게 생각한다. 원래 100만 원 주려던 거 200 주는 거야. 그러니 쿨하게 헤어져라. 너도 더 늦기 전에 다른 짝 만나야지. 어이없네요. 그 사람 합격했다고 누가 그래요? 재원이가 그러던데?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그 사람 합격 안 했어요. 아니, 못한 거죠.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제가 뭐 하러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 새 여자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젖뻥 차던데요. 그 여자네 회사 들어가서 일 배운다고. 모르셨나 봐요?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어디서 그딴 걸 듣고 와서는. 믿던 안 믿던 그건 어머니 자유고요. 제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한 거 다 받아내기 전에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 그 사람한테도 전해주실래요? 살면서 제 눈앞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해주세요.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아무튼 내 아들 인생에서 방해되지 말고 꺼져. 아, 네네. 잘 꺼지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도 열이 받는데 그 엄마까지 나대는 바람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찍어두었던 바람피운 증거, 전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은행거래 내역을 쫙 뽑아서 그 여자네 집안에 모두 보내버렸어요. 웃긴 건 그 여자가 어찌나 전 남자친구를 잘 포장해놨던지 사귄 지도 오래됐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보낸 선물로 그 이미지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지만요. 당연히 전 남자친구는 그 여자와 결혼이 파토났고 저한테 찾아와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한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작정하고 그런 거지? 그럼 작정하고 덤벼야지. 무턱대고 덤볐다가 또 당하게? 야, 이 미친아. 너 때문에 결혼 깨졌단 말이야. 결혼 깨진 게 내 탓이야? 그거 다 네가 잘못한 거야.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이야? 네가 꼰지르지만 않았어도 나 안 쫓겨났다고. 탄탄대로가 눈에 보였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진작에 잘 살지 그랬니? 그리고 어따 대고 반말에 욕이야? 너 잔말 말고 나 책임져. 내 인생 통째로 날려버린 거 네가 책임지란 말이야. 내가 왜? 너 머리 밀더니 뇌까지 밀어버렸냐? 말하는 꼰세하고는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여버렸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야, 뭔가 대단히 착각하나 본데 너 지금 내가 갑이야. 내가 책임을 왜 져야 하는데? 그러는 너는 20대 청춘 다 바쳐가면서 너 뒷바라지 해주느라 즐기지도 못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있냐? 없으면 양심에 손 올리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하러 규칙을 따르면서 사냐고. 살면서 너랑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네? 뭐가 억울해 미치나. 정신 좀 차리고 밥벌이는 하면서 살아라. 다시는 내가 너 안 도와준다. 저는 매몰차게 대했고 이별의 아픔을 홀로 달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집에까지 찾아왔길래 한바탕하고는 소금을 퍼와서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제 이별 소식을 귀신같이 알아챈 소꿉친구가 연락해왔습니다. 어이, 이한나 헤어졌다며? 축하한다. 야, 장난할 기분 아니야. 나 지금 심각해. 내가 뭘 했냐? 진작에 나한테 오지 그랬어. 그럼 이 오빠가 다 받아줬지. 아, 뭐래 정말. 나 심각하다니까. 너까지 왜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제 암덩어리 제거도 했겠다. 뭐부터 할 생각이야? 이제 너도 너 길 찾아가야지. 좋은 직장 자리 잡아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살아. 그래야지. 근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여행 좀 다녀올까 해. 여행? 어디로?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거 하게? 아니, 내 꿈이 세계 일주하는 거였잖아. 원래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 개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세계 일주? 좋지. 언제 갈 건데? 항상 언제든지 갈 거라 생각해서 미리 계획도 짜두긴 해서. 다음 주에 당장 출발할까 싶어. 그럼 언제 돌아오는데? 모르지. 일단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생각한다. 떠돌다가 좋으면 정착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지긋지긋해.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어쭈?
농담도 잘하네. 네가 뭔데 날 기다려. 농담 아냐. 아무튼 다녀와서 보자. 내가 정식으로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라. 그럼 다녀와서 보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좀 잘 들여다봐줘. 부탁한다. 그래. 예비사위가 잘해드려야지. 뭐야? 그렇게 저는 알뜰살들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생활하다 올 수도 있었지만 지칠 때까지 걸어보기도 하고 기차도 타면서 정말 구석구석 잘 다녔던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생각 정리도 어느 정도 됐을 때 저는 과감히 귀국했습니다. 취직도 하고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시동을 걸게 되었죠. 그리고 장난으로 여겼던 소꿉친구의 농담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날 저를 유독 반기며 진심 섞인 고백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그 소꿉친구는 지금의 제 남편이자 쌍둥이들의 아빠가 되었죠. 매운맛 육아를 하느라 서로 힘들고 지치지만 여전히 장난기 많은 제 소꿉친구랍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할 정도로 매일매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본부장으로 진급도 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돌보며 마땅한 직업을 찾아야 했고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 지난 과거 다 잊고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랑 헤어지고 그 여자한테도 제대로 바람 맞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네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나이도 걸리고 공부할 체력도 딸려서 지방으로 내려가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한다고 합니다. 콧대 높던 예비 시어머니의 자존심도 정말 꺾여버렸죠. 저는 제 인생 살아가면서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